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TDF,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TDF는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그에 맞춰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양대축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식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미국의 대표 연금 상품으로 불렸던 TDF는 국내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 2011년 처음 소개하고 이어서 지난 2016년에 삼성 자산운용이 TDF 펀드를 출시시키면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설계해서 분배하고 일정한 시점마다 자산을 재분배 또는 리밸런싱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 이상의 수익률과 노후 자금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TDF가 대표적인 노후 자금 마련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퇴직연금 자산을 100%까지 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DF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분산 투자. 노후 자금을 일반 투자 상품에 넣고 시장 변동과 내 자금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적절히 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목표로 하는 날짜에 맞춰 자산을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TDF도 하나의 펀드로서 장기 투자, 글로벌 자산 분배 등 분산 투자와 전략적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게 자산 배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맞춤형 펀드라는 점입니다. TDF는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각 생애 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글라이드 패스. 각 TDF의 상품명에는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이 숫자는 목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 2045, 삼성한국형 TDF 2025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면 각각 2045년과 202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2020부터 2050까지 5년 단위로 나눠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나타나는 목표 시점에 따라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생애 주기 곡선, 즉 글라이드 패스에 맞춰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글라이드 패스란 은퇴 시점까지 자산별 비율이 변화하는 모양이 비행기 활강 경로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으로 비행기가 연착륙하듯 자산 운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시기, 평균 수명, 연소득, 임금 상승률 등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글라이드 패스가 공개된 운용사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기의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율을 높여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 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운용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맞춰 자신의 은퇴 시기에 따라 TDF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뒤쯤 은퇴를 예상하는 중장년층이라면 2030을, 20년 뒤쯤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30 세대라면 2045 등이 적절합니다. 또한 굳이 노후 대비 목적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필요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TDF의 장점입니다. 상품별로 TDF의 숫자가 커질수록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2045처럼 목표 시점이 긴 유형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2025처럼 목표 시점이 짧은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MTS를 이용하여 가입이 간편한 데다 한번 가입하면 목표 시점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자금을 굴려준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장점입니다. 3. TDF의 투자 범위. TDF는 투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식 중에서도 선진국, 신흥국 인프라, 부동산 리츠 등 대체 투자도 가능하며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폭넓게 투자해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TDF의 수익률. TDF 인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TDF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며 선당 중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 특성별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총 1043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TDF 평균 설정액은 88억 3,400만 원이며 3개월에서 1년 평균 수익률은 11%에서 7%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5. TDF 세액 공제 혜택. TDF 투자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을 TDF로 운용하면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모든 상품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TDF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1. TDF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의 손실로 귀속됩니다. 2. TDF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DF는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단기 투자를 위해 접근하면 오히려 높은 환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TDF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습니다. TDF는 재간접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자산 운용사마다 해외 투자와 국내 자산 투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 투자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펀드의 운용 방식이 액티브형인지 패시브형인지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액티브형 TDF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입 자산을 고르기 때문에 수수료 및 보수가 비싼 편입니다. 반면 패시브형 TDF는 액티브형에 비해 비교적 운용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장단점에 이어 마지막으로 TDF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DF는 은퇴 전까지 꾸준하게 납입해야 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TDF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TDF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각 운용사마다 투자하는 자산이나 투자 전략, 해외 운용사와의 자문, 위탁 계약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은 TDF 시장의 선두 경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TDF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것입니다.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는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자산의 100%까지 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론의 과정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 옵션이란 노동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자동 투자 제도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2006년 연금보호법에서 기업의 자동 가입 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활성화된 이후 TDF가 대표적인 연금 투자 상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국내에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들의 TDF 선호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